남들도 모두 겪는 일이라 여기며 참았던 시간들. 내 몸속에 통증을 키워갔습니다. 어디를 갔다가 오다가 넘어져 가면서 발을 접지셔가지고 너무 아파서 다른 병원에를 갔는데도 한의원을 갔는데도 나토 안 하고 또 한 2년 전에 무릎 태양성 관절을 알아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아무리 다른데 좋다는 그 병원을 다 쫓아다니며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도 그게 안 나가지고서 그러면 아무리 구부러져도 진짜 뿌불지를 않아요. 식은땀이 너무너무 흘려가지고 얼굴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화장을 못하고 다닐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원인이 화병이라고 잠 못 자고 하는 게 다 화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무서운 병이 화병 같아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찾은 병원. 화병으로 인한 증상임을 알게 됐습니다. 고생이시네, 그죠? 네. 요즘에는 지금 컨디션이 좀 어떠신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잠도 잘 자고. 잠도 주무시고 네. 지금은 걷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네. 앉을 수도 있고. 그러시구나. 네, 저기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식은땀 흘리는 것도. 맞아, 식은땀이 많이 흘리셨어요? 예, 식은땀 흘리는 게 없고요. 그래도 어쨌든 6시간은 주무시나요? 그렇죠. 중간에 깨지 않으시고? 예, 중간에 깨도 안 나고 덥고. 주된 증상이 좌측의 발목의 붓기와 통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년 전에 연골 수술을 한 다음에 계속 지속되는 어떤 무릎, 양쪽 무릎의 통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특히 잠을 들기 어렵고 중간에 깨버리면 한번 또 다시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이제 호소하셨었는데요. 본인이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고 약한 걸로는 알고는 계셨는데 그것들이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우라통이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화병의 양상인지는 알고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그리고 분노와 불안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화병이 1순위였고, 두 번째가 이 장내 세균의 이상증, 특히 이제 소장의 세균 과잉 증식증이라고 하는 SIBO라고 하는 그 증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워낙 떡이랑 빵을 좋아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었고요. 나와 맞지 않는 식습관에 의한 그런 소화기의 문제, 해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네 번째가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방광의 문제, 주무시다가 계속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자주 빈뇨 그리고 잔뇨를 가지게 되는 이런 방광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경추 2번이라고 하는 축추의 어떤 이 아탈구가 비틀어짐이 다섯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단을 하고 제가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검사와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볼 수 있는 혈액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 체열 진단 검사 그리고 신경 손상 통증 감각 검사라고 하는 이 통증의 정도를 이 수치화 시켜내는 게 있습니다. 상열 위쪽으로는 이렇게 열이 많이 달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아래쪽은 하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뭐냐면 위쪽은 서늘하고 다리 쪽은 따뜻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체의 항상성을 확인하는 자율신경 검사 결과 지나치게 항진돼 있는 교감신경과 큰 폭으로 저하된 부교감신경으로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화를 잘 내서가 화병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게 화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외향적이지 못하고 내재적인 좀 참고 견디는 일단 소민의 체질들에게 이제 화병의 경향이 많고 태음인들도 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상 의학에 의해서 완벽주의적이고 굉장히 타이트한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나도 내 기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이런 강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에게서도 화병의 양상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화병 치료에 있어서는 이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분류해서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의 문제,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들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들을 통해서 만성으로 통증이 지속돼 버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만성적인 통증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이유를 곧 통증으로 변환하려고 하는 내 몸의 어떤 기전과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내가 다른 이유에 있는데 그게 마음에도 있고 어떤 만성 염증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기만 해도
훨씬 더 통증 치료가 수월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통증 치료를 침이나 약침으로 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부분까지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병에 대한 원인들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면서 서로 논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화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치료 방향을 잡습니다. 또한 도수 치료를 통해 구조적인 불균형을 잡고 근육과 인대 등의 과긴장과 이완을 해소하도록 합니다. 합병 걸리신 분들 보면 이 앞쪽으로 흉골이라고 그러죠. 흉골 쪽으로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등이 굽으면서 고개 앞으로 밀려 나오고 이렇게 어깨가 말리는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압력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화병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같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슴을 펴주는 거, 턱을 당겨주는 거, 그리고 어깨를 뒤로 이렇게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치료를 받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소중하다는 걸 생각하고 나쁜 거가 좋은 거고 그 분간을 할 줄 알고 내 몸에서 내가 뭐를 먹어야 되겠다는 거를 전실하게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는데 지금은 진짜 걸음도 잘 걷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잠도 푹 자고 일어나면 몸도 개운하고 하니까 아이고 저는요 열심히 그만 등산도 가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그게 소원입니다. 나이도 젊으니까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게 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만병을 불러온 화병을 다스리는 한방 치료였습니다.